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 시작합니다. 우리 정부가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첫 출하가 곧 시작됩니다. 먼저 백신 출하를 앞두고 있는 경북 안동 공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혜미 기자, 백신 출하 준비가 한창일 것 같은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지금 경북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한 곳인데요. 조금 뒤인 1시간 뒤쯤부터 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현장 분위기도 지금 꽤 삼엄한데요. 경찰과 군 병력이 곳곳에서 배치가 돼 있고요. 맞바지 출하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을 안상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 기자, 이제 잠시 뒤면 이곳 안동 공장에서 코로나19 백신 출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1시간 전인 8시 반부터 경북도청에서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출하식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돼서 30분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해 이송 사항을 챙길 예정입니다. SK그룹과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사의 고위 임원들도 현장에 동석할 예정입니다. 출하식은 이상균 안동 공장장이 백신 생산과 출하 관련 보고로 시작됩니다. 이 백신 출하 현장 점검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 출하 직전 현장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집니다. 수송 차량 봉인과 테이프 커팅식, 환송식의 순서로 진행되는데요. 10시 반쯤 출하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백신 출하가 시작됩니다. 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데요. 이곳 안동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백신 물량이 공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이곳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용 1,000만 명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하되는 물량은 75만여 명분으로 백신을 2번에 걸쳐 맞는 점을 감안하면 150만 회분에 달합니다. 닷새에 걸쳐서 출하될 예정인데요. 하루에 15만 명분 정도 출하 진행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이 모두 완료돼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의 냉장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출하되는 백신은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 옮겨진 다음 이후 차례로 전국 보건소 210여 곳과 요양병원 1,600여 곳으로 이송됩니다. 이 백신의 구체적인 수송 과정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백신이 보관되고 저장돼서 수송이 되는 건가요? 네, 쉽게 결론부터 설명드리면 백신이 보관된 컨테이너째로 5톤 무진동 트럭에 실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이송되게 되는데요. 생산한 백신들은 특수 제작한 수송 용기에 따로 보관돼 있고 무진동 트럭에 실어서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냉장 차량에서 고정된 상태로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로 이송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까지 2시간 1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백신을 계속 상온 2도에서 8도 사이에 유지해야 합니다. 각 보건소마다 할당된 양이 달라서 분류 작업을 따로 실시하고요. 전국 보건소에 있는 백신 전용 냉장고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네, 오늘 최대 관심사는 과연 백신이 안전하게 무사히 수송되는지 여부일 겁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백신을 훔쳐가는 사례까지 있었는데요. 오늘은 군과 이 경찰까지 동원이 됐죠. 굉장히 현장 분위기도 삼엄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안전하게 수송이 됩니까? 네, 지금 현장에는 경찰과 군 인력이 곳곳에 배치돼 있습니다. 군과 경찰 60여 명이 동원돼 있는데요. 백신 호송도 굉장히 삼엄한 분위기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사 경찰 차량과 순찰차, 사이카 등이 동원됩니다. 그러면 백신 운반 차량 앞뒤로 호송 차량들이 배치가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앞뒤로 호송을 받게 되는 건데요. 우선 안동 공장에서 출발할 때 호송 차량 맨 앞에 경찰 사이카 2대, 경찰 순찰차가 배치됩니다. 호송 차량 뒤에는 군사 경찰 차량과 순찰차, 그리고 맨 뒤에는 기동대 차량이 제대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 물자 수송에 준하는 보안 호송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엄한 차량 제대는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천 물류센터에 도착을 하면 운송 차량에서 백신을 꺼내서 2도에서 8도 냉장 보관, 즉 콜드 체인 유지되는 물류 창고 안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백신에 대한 검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포장상 문제가 없는지, 온도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 또 깨진 부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난해 독감 백신이 상온 노출돼서 문제가 빚어졌었잖아요. 이번에도 이 백신의 보관 온도 유지가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떻게 유지를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질병관리청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콜드체인, 보관 온도를 잘 유지하는 부분인데요. 이 때문에 판교 통합관제센터에서 수송 과정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한다고 합니다. 운송 차량에 GPS를 장착하고 차량과 백신 수송 용기에도 온도계를 부착해서 이 온도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시간 모니터링에서 온도가 이탈되면 즉시 알림을 울리고 관제센터에서 바로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러면 백신 온도가 이탈되는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호송 차량들이 일시 정치했다가 조치한 다음에 다시 수송하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나 백신과 관련해서 온도 이탈 문제가 발생하면 지난번 독감 백신처럼 사용을 못하게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TOR이라고 해서 백신의 적정 온도 유지 시간이 있습니다. 온도 이탈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적정 온도만 유지가 되면 신속히 냉장 보관해서 사용 가능하게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6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온도가 이탈되더라도 바로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정 온도가 계속 유지되지 않을 시에 백신 접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온도 유지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떻게 이곳 안동 공장에서 생산하게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을 또 간단하게 좀 짚어주시죠. 네, 아스트라제네카사는 영국의 백신 회사로 지난해 7월에 SK 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위탁 생산 협약을 맺어서 생산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곳 SK 바이오사이언스 안동 공장은 지난해 2015년 9월부터 가동을 시작했는데요. 독감이나 대상포진 등 일반 바이오 의약품을 전문 생산하는 곳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노바백스사와 협약하기도 해 앞으로 국내 백신 생산의 중요 기지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출하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어떤 백신인지도 지금 관심이 많잖아요. 이 백신이 어떤 백신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다른 백신에 비해 예방 효과가 70%에서 90%에 그칩니다. 하지만 가격이 3에서 5달러로 저렴한 편에 속하는데요. 또 영하 70도 이하의 초저온 보관을 해야 하는 다른 백신과 비교해 볼 때 2에서 8도 낮은 상온에서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WHO와 EU 등 전 세계 50개국에서 조건부 허가 또는 긴급 승인을 할 정도로 선주문이 25억 회분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안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안동에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첫날 접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병원들은 접종 준비가 한창인데요. 접종을 앞둔 요양병원 의료진과 환자들 지금 어떤지 서병립 기자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병원 강당은 접종센터로 제 모습을 갖췄습니다. 대기 공간과 접종 장소 등이 분리돼 있는 등 실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틀, 접종을 기다리는 요양병원 종사자와 환자들은 우려보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두려움도 있지만 기대감, 설레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부심도 갖고 있고. 코로나는 안 걸릴 거야. 코로나 물리칠 수 있어. 자신감 있게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접종을 반기는 건 집단 감염 등으로 요양병원에서는 그동안 다른 시설보다 한층 엄격한 방역 수칙이 적용돼 왔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에 대한 지침은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네 명이 됐든 이 사적 모임 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차례씩 의무적으로 섬재 검사를 하는 불편도 겪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아마 코가 성치 않을 거예요. 코로나 검사를 너무 많이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죠. 이렇다 보니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종사자들도 많습니다. 피해가 가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더라고요. 축된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요. 이번 명절 때는 정말 이렇게 우울증이 오려고 할 정도로 환자들도 현 상황이 버거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오고 싶어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저희들은 또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가족을 못 만나니까 늘 처져 있고 힘들어하죠. 이렇다 보니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감정의 골도 깊어진 상황입니다. 우리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면회도 못하게 하면서 직원들은 왔다 갔다 하지 않냐. 때문에 이번 접종을 통해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져서 또 부모님들을 걱정하시는 우리 보호자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방금 들어온 코로나19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4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은 138명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수민 기자, 신규 확진자 현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모두 440명입니다. 이 가운데 국내 발생은 417명, 해외 유입은 23명입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3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37명, 광주 35명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오늘 코로나19 백신 완제품이 처음 출하된다며 드디어 고대하던 일상 회복으로의 첫걸음을 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부터 유통, 이상반응 관리 등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경북 지역에서 가족 모임과 어린이집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다며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일상생활 속의 방역을 계속 실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됐습니다. 확인서를 내지 않을 경우 외국인은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복지부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오늘부터 본격적인 백신 접종 준비 작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엔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일상병원 박윤선 교수, 우한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우 기자 먼저 오늘 일정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앞서서 보신 것처럼 네. 이제 오늘 오전에 경북 안동에 있는 이제 위탁 생산 공장에서 출하 작업을 거치게 되고 네. 오늘 오후면은 경기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이제 전국에 있는 보건소와 요양병원 등으로 이제 옮겨져야 되기 때문에 네. 오늘은 최종적인 물량을 확인하고 또 소분하는 작업까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제 경북 안동에서 경기 이천까지 이렇게 배송하는 전 모습을 오늘 오전 오후 취재를 통해서 이제 화면을 보여드릴 건데요. 기존에는 이제 배송하는 이 작업 자체를 이제 여러 방송사들이 좀 경쟁적으로 좀 화면을 촬영하는 그런 네네.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백신을 좀 안전하게 수송을 하기 그렇죠. 위해서 이제 저희 KBS에서 이제 방송 화면을 촬영을 해서 공유를 하기로 협의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10시에 출하식이 예정이 되어 있고 10시 반 정도에 이송이 시작이 돼서 이제 이천 물류센터에 한 2시간 10분 정도 소요가 돼서 12시 넘어서 도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교수님, 이제 백신이 오늘 첫 출하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송할 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점에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상대적으로 이송할 때 온도 유지를 2도에서 8도씨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네. 흔들리는 이송 과정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온도 유지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좀 원리도 궁금한데요. 다른 화이자나 다른 백신과 좀 차이가 있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의 유전자의 사이에 끼워 넣은 다음에 네. 그 자체를, 그러니까 벡터를 아데노바이러스를 이용해서 공급하는 것인데 다른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은 RNA라는 유전자 자체를 넣어주는 방식으로 서로 좀 다른 작용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면 현재까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해서 65세 이상은 이제 접종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약을 허가할 때는 1상, 2상, 3상 데이터를 모두 보고 그 제출된 데이터로 허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직도 3상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중간 분석이라는 자료만 제출되어 있어서 65세 이상의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임상 실험뿐만 아니라 실제로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데이터가 쌓이면 또 그 65세 이상도 권고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 기자, 그러면 이제 도착 이후에는 이제 이틀 뒤에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다양한 좀 준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될까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까지는 이 물류센터에 도착을 한 다음에 전국으로 배송하기 위해서 이제 소분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거고요.
내일은 이제 전국에 있는 보건소로 그리고 또 요양병원으로 일제 이제 배송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전국 보건소와 그리고 요양병원으로 이제 배송을 하게 되는 이유는 각각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는 기관이 좀 다르기 때문인데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항상 거기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서 접종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요양시설과 그다음에 정신재활시설 등에는 이제 의사가 없기 때문에 네. 보건소에서 직접 방문을 해서 접종을 하거나 혹은 보건소에 이제 내소를 해서 접종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일까지는 접종을 하기 위한 기관에 배송이 될 거고요. 26일 오전부터 알려진 것처럼 본격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 첫 접종인데 일단 누가 얼마나 맞는지도 궁금해요. 이제 일단은 요양병원 위주로 접종이 시작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 한 번 더 그 대상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전국에 있는 요양병원 그리고 노인 요양시설, 정신요양 재활시설에 계시는 만 65세 미만의 종사자와 입소자 그리고 입원자 등이 대상이 됩니다. 일단은 등록 인원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전국에 계시는 30만 8,930명이 대상인데요. 일단은 기존에 늘상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인의 동의가 좀 전제가 돼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방역 당국에서 이제 동의율을 좀 조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확인이 된 동의 인원은 전국의 이제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20만여 명 중에 18만여 명, 그리고 이제 노인 요양시설 등에는 10만여 명 등록 인원 중에 10만 2천 명이 이제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동의율을 따져보면 한 94% 수준이 되는 동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국에 38만여 명이 일단은 우선 접종 대상자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최초로 좀 접종을 받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이 접종 동의율이 이제 94% 정도가 나왔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백신을 워낙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 이 안전성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기존 식약처 허가 사항에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안전성 데이터는 충분히 정립이 되었고 그 남의 단백질을 몸에 넣어준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뭐 약간의 몸살이라든지 발열이라든지 이런 사소한 부작용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증 부작용, 예를 들면 사망일까지 아니면 뭐 숨이 차서 뭐 기도삽관을 한다든지 이런 중증 부작용은 특별히 발현된 적이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화이자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많이 비교들을 하잖아요.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는 16세 이상 또 90% 이상의 그런 항체율 같은 것들이 언급이 되고 아스트라제네카 상대적으로 좀 떨어진다라는 평가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실제로 백신의 유용성은 백신을 맞고 난 사람들이 감염에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 백신을 맞은 이후에 추적 관찰을 했더니 95% 정도의 효용을 보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는 아직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우리 식약처에 제출된 자료는 62%입니다. 네. 하지만 그 리얼 월드에서 실제 세계에서 접종을 계속하다 보면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관련해서 해외에서 좀 의미 있는 데이터가 나왔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네, 어제 란셋이라는 유명한 학술지에 발표된 것으로서 영국 스코틀랜드의 접종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보고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충분한 노령층의 인구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노령층의 접종에 있어서 실제 감염증에 이완되지 않는 그 확률이 매우 높아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 두 개를 다 접종을 한 데이터를 네. 보여줬는데 화이자가 결코 떨어지지 않는 화이자는 기존 보다는 좀 떨어지는 데이터를 보여줬다고 하면 오히려 아스트라제네카는 더 좋은 데이터를 보여줘서 노령층에게 있어서 입원을 막는다든지 중증 이완을 막는다든지 하는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이틀 뒤에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이 되는데 아까 이제 접종 동의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이 만약에 거부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질병청에서 밝혔던 그 접종 대상자들 순서가 있습니다. 이제 네. 도입 물량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접종 대상을 늘려나가는 게 이제 기본적인 원칙인데요. 네. 이렇게 이제 정해진 접종 대상자들이 모두 접종을 맞고 이후 순위로
그때부터 접종을 맞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드리면 이제 지금 접종을 거부를 하게 되면 11월 이후에 접종을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원칙인데요. 그런데 일단 좀 추가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한 병당 10명의 인원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다 보면은 이제 잔여량이나 폐기가 발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잔여량 같은 것들을 이제 최대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일단은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새로 들어오시는 이제 입소자라든지 아니면 종사자분들에게 또 접종 동의 의사를 묻고 또 접종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잠시 뒤 10시에는 경북 안동 공장에서 백신 출하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다시 안동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혜미 안상혁 기자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저희는 지금 경북 안동에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위탁 생산하는 곳인데요. 잠시 뒤인 30분 뒤쯤부터는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대한 출하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재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삼엄합니다. 경찰과 군 병력이 곳곳에 배치가 돼 있고요. 막바지 출하 준비가 한창인데요. 이 자세한 내용을 안상혁 기자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 기자, 이제 잠시 뒤면 이곳 안동 공장에서 출하식이 시작이 되잖아요. 간단하게 내용을 좀 짚어보시죠. 네, 1시간 전인 8시 반부터 경북도청에서 국무총리 주재의 중대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출하식은 오전 10시부터 30분간 진행될 예정인데요. 정세균 국무총리가 직접 참석해 이송 사항을 챙길 예정입니다. SK그룹과 한국 아스트라제네카사의 고위 임원들도 현장에 동석했습니다. 출하식은 이상균 안동 공장장이 백신 생산과 출하 관련한 현황 보고로 시작됩니다. 이 백신 출하 현장 점검도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백신 출하 직전 현장 상황에 대한 점검도 이뤄지고요. 수송 차량 봉인과 테이프 커팅식, 환송식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10시 반쯤 출하식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백신이 출하됩니다. 이 국내에 처음으로 공급되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입니다. 이곳 안동 공장에서 지금 생산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물량이 공급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재 이곳 공장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국내용 1,000만 명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하되는 물량은 75만여 명분으로 이게 2번 맞는 것을 감안하면 150만 회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닷새에 걸쳐서 출하될 예정인데요. 하루에 15만 명분 정도 출하 진행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생산이 모두 완료돼서 영상 2도에서 8도 사이에 냉장 창고에 보관돼 있습니다. 오늘부터 출하되는 백신은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로 옮겨진 다음에 이후 차례로 전국 보건소 210여 곳과 요양병원 1,600여 곳으로 이송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구체적인 백신 수송 과정도 궁금한데요. 백신들이 어떻게 보관되고 저장돼서 이송이 되는 건가요? 네, 먼저 쉽게 결론부터 설명드리면요. 백신이 보관된 컨테이너째로 5톤 무진동 트럭에 실은 뒤 이송하게 됩니다. 생산한 백신들이 특수 포장돼 있고 5톤 냉장 트럭에 나눠 수송할 예정입니다. 각 보건소마다 할당된 양이 달라서 따로 분류 작업을 하고 전국 보건소에 있는 백신 전용 냉장고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네, 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출하식이 준비되고 있는 경북 안동 SK바이오사이언스 공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낮부터는 다시금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며 반짝 추위가 풀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3도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서울의 낮 기온 오늘과 내일은 9도, 금요일과 토요일은 14도까지 올라 봄에 성큼 다가서겠습니다. 건조특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건조주의보 지역은 대기 중에 실효습도가 35% 이하에 머물러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어 산불에 대한 경계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대기 확산이 잘 이루어지면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내지 보통 수준을 이어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9도, 강릉이 8도, 광주와 대구, 진주가 1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이나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를 중심으로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라도 서해안이 시작으로 오후에는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 금요일인 모레는 강원 영동과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후에는 3일절에 또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뒤 10시에는 백신 출하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뉴스특보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